그 보이차를 우리게 되면은 차의 보관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그 차의 당색이 변합니다. 우리가 차 당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요 차 부분에 있어서 이 당색을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 차의 당색이 변하는 것 따라가서 차 당색에 대한 그 분류법을 차색소라고 합니다. 차색소. 그 차색소는 어 처음에 우리가 차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생차를 이야기합니다. 차 딱 제대하고 난 이후에 녹색을 띠게 되죠. 연한 녹색이나 거기에서 차가 변화가 당색이 변화되는 순서가 차황소, 차황소. 거기서 쪼끔 더 진행이 가면은 차홍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색소의 마지막은 차갈소라고 부릅니다. 차갈소.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보이차가 산화나 발효 진행이 되면서, 그죠? 진행이 되면서 차탕의 색소가 변화가 된다. 자, 요것을 말해요. 요것을 우리가 차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색소는 밑에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황소, 차홍소, 차갈소를 변화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변하는가 하면은 생차의 경우는 그 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차잎에 들어있죠. 차잎에. 찻잎에 산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 효소. 자, 이게 대표적으로 차의 그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그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산화시키는 것인데, 밑에 보면은 차황소 해 가지고 또 영어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차를 마시는 분들은 차가 이렇게 차의 색소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간단하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차 색소 진행을 쭉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죠. 예.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 맨 밑에 처음에 차 색소 연구를 쭉 하다가 79 년도에 보면은, 79 년도에 어 요 학자 요분께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죠? 79 년도입니다. 차갈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차의 발효나 산화에 따라서는 어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산화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발효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말한다. 미생물에 의해서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 성분이 취합되고 흩어지고 해 가지고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자체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차황소, 차홍소, 차갈소로 가는데, 숙차 같은 경우는 강제로 액체 발효를 했죠. 미생물 발효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차의 마지막 색소인 차갈소가 제일 많습니다, 차갈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차 세 가지 색소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강의를 한번 드릴 건데, 차갈소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숙차를 드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마지막에 차갈수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대로 어 그냥 우리가 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폴리페놀 카테균 성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통 차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화나 발효가 진행에 따른 것을. 그래서 요 보시면은 카테킨이 산화 취합되어 형성되는 아주 복잡한 산물들이 되어 있거든요. 산화 취합이라 하는 것은 산화되면서 일어나는 화학적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변하고 오는 그래서 생기는 산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 차 색소가 차황사, 차홍수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차갈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재다 해 가지고 강제로 악태 발효를 시키는 숙차의 경우는 차황소가 생기고 차홍소가 생겼다가 마지막에는 그 미생물 발효에 의해 가지고 차갈수의 성분이 제일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고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특징이 뭐냐 차갈소냐 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차갈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밑에 보이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맛에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부분. 고산미, 고산미가 줄어듭니다 첫째는. 그래서 차가 이제 맛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어 차의 당색이 아주 짙은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숙차나 생차 중에서 노차를 마시면은 당색이 붉게 나오고 맛이 부드러운 이유가 이 차갈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갈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갈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음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복잡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는 폴리페놀 아까 말씀드렸죠. 카테킨 종류 폴리페놀 산화된 추갑 산물과 또 차 성분에 들어있는 당류라든지 아미노산 등의 모든 것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변화된 것이 마지막에 차갈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차갈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분자가 너무 어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그 이제 보시면은 밑에 있죠.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하면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폴리페놀, 카테킨, 차홍소, 플라보노이드, 수용성 당 성분 등이 감소하면서 차갈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차갈소의 이제 효능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 생차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폴리페놀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해 나가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부분 갖다가 생리하는 원인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분명하게 그거는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차갈소는 그러면은 어떤 효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뭐 약장사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약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차갈소의 효능이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고 뭐 이 부분은 딴지를 거시면 안 돼요. 요 부분. 예. 그래서 실험한 결과에 많은 방대한 분량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나오죠. 이 제가 거꾸로 적었는데 첫째가 항산화작용입니다. 항산화작용. 항산화작용. 폴리페놀도 항산화작용이 강하지만은 차갈소 역시 항산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중 지진 강화라고 해 놨어요. 요거는 사람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 아니고 쥐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요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하나 섹스의 하나하나 부분은 제가 하나씩 전부 다 분류를 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홍차하고 보이차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런데 홍차는 우리가 완전 발효차를 하는데 실은 화학적으로 보면 산화죠, 산화. 폴리페놀 산화 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진행되는 것이 홍차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완전 발효차를 부르느냐? 그 초창기부터 6대 차류를 분류할 때 완전 발효차, 홍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발효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차의 맛이나 품질을 내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차갈소가 아니고 차홍수입니다, 차홍수. 그래서 홍차는 차갈소가 많게 되면 홍차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를 마시는 사람 같으면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